요즘 들어 내 도덕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어정쩡한 학생에서 어정쩡한 월급쟁이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학교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니 내가 읽고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과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선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대량으로 신고할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신고한 부동산의 용도는 A, B, 그리고 C였어요. 세 가지. 그런데 모든 신고 필증에 적힌 용도는 A였어요. 용도가 A인 신고서가 뭉텅이로 있었으니까 이것만 보고 나머지도 A라고, 나머지 B, C도 A라고 지레짐작한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해당 부서에 전화를 거니까 담당자도 본인의 실수를 인지를 했지만 수정의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그냥 두면 안 되냐고 물어봤어요. 나는 용도 신고가 잘못되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어봤는데 담당자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고 잘 모르지만 아마 등기소에 이 신고 필증이 등기를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등기소에 물어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직 등기까지 한참이나 엄청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신고건이었는데요. 그래서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수정을 부탁했어요. 그 담당자가 죽는 소리를 해서 급한 일이 아니니까 천천히 해도 괜찮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생겼습니다. 내가 신고 필증에 적힌 용도가 A하고 또 기타라고 적혀 있는 거 알아차린 거예요. 신고서에 세부 용도를 적어야 하는지 몰랐는데 담당자가 신고서에 적힌 용도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차 물어봐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또 전에 필증에는 이미 세부 용도를 안 적었잖아요. 그래서 왜 기타가 됐는지 의문스러웠었는데 담당자가 말해주더라고요. 세부 용도를 적지 않아서 본인이 임의로 세부 용도를 기타로 지정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기타와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물었는데 자신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세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신고 필증이 신고서가 들어오면 기타로 지정해서 필증을 만들어줬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요.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 등기소에 문의하란 말을 다시 했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애초에 수정을 시작한 이유가 괜한 위험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이니까요. 그래서 잠시 수정을 멈춰달라고 했어요. 근데 담당자는 제가 이제 네가 기타로 해달라고 했는데 왜 이러냐라는 반응이었는데 연거푸 미안하다고 하고 잠시 하는 작업을 멈춰달라고 하고 이제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건축 허가에 들어간 세부 용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부 용도로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담당자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제 세부 용도를 알려달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부 용도가 4대까지가 있었는데 불러줄 때마다 한숨이 짜증으로 변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세부 용도를 하나씩 불러주는데 그 담당자의 반응에 제가 무안해져서 이제 마지막 용도를 불러줄 때는 머쓱하게 웃었어요. 제가 약간의 정적이 있었고 마지막 용도를 불러준 다음에 자신도 다시 알아본다고 말하고 이제 전화를 준다고 했어요. 잠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렇게는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내가 제출한 신고서에도 세부 용도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세부 용도를 지정하려면 정정 신고를 하라는 말이었어요. 그러고서 다른 곳처럼 그냥 기타로 하면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신고서 8개로 수정하는데 30분이 걸린다고 했거든요. 이 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간에 짧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제 세부 용도는 기타로 놓기로 했어요. 그리고 딱 하루가 지나서 500개가 넘는 신고서가 모두 수정되었으니 필증을 다시 가져가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8개 수정하는데 30분 걸린다고 했잖아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담당자가 8개 신고하는데 30분 걸린다는 것을 강조하고 기타로 놓는 결론이 나기까지 이제 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실 나도 신고서를 다시 꾸려야 되는 거잖아요. 정정 신고를 하려면. 그러니까 담당자의 처지와 내 처지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해야 될 일로 한껏 사람 눈치 보게 만드는 담당자가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짜증내봐야 해결될 문제는 없고, 문제도 없고, 수정하기 위해서 그 마우스 클릭 몇 번 한다고 뭐 내 신변에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뭐 자아를 잃어버린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뭐 아마도 담당자는 자신의 일을 너무나도 사랑하거나 뭐 공적인 자신과 사적인 자신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완벽에 집착하는 그런 성격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어찌되었든 그래도 이미 해치운 일이 더 큰 일로 돌아왔으니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이상한 일에 휩싸여버린 우리의 처지를 측은히 여기며 나는 처음부터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푸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너무나 황당했는데요. 담당자는 선생님 이제 와서 그런 말은 아무 소용도 없고요 라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일부러 일을 만들어서 건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이 사람의 투덜거림을 받아줘야 할 상담사도 아닙니다. 아마도 내가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날카롭지 않은 어투로 부탁하듯이 말해서 담당자가 이 사태의 원인이 오직 나에게만 있다고 믿게 만든 것 같습니다. 사회는 완벽하지 못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불편한 게 당연합니다. 조심해도 서로 폐를 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살기 위해 모였는데 누군가는 죽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존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아주 사소한 용품을 만들기 위해 어떤 공장에서는 누군가의 손가락이 잘리고 있을 겁니다. 나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서로를 안쓰럽게 여기고 또 나를 위해 참아준 이들을 감사히 여겨야 한다고 믿습니다. 만약 내가 사회 속에서 전혀 불편함이 없다면 그건 내 불편까지 누가 감내하고 있다는 척도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내가 앞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일을 다시 당한다면 그때는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수의 원인을 상대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될지 아니면 은연중에 나의 불편함을 드러내야 될지 뭐 이렇게 생각해도 당장은 뭐 실수할 수 있고 그냥 다시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은요. 그렇죠. 뭐 실수 때문에 비행기도 떨어지는데 마우스 클릭 다시 몇 번 하는 게 무슨 큰 대수입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 요즘 일을 시작했거든요. 학생이었다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근데 아직 정확히 내가 하는 일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남에게 뭔가 요구해야 될 일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자기가 약속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재차 요구하면 제가 원하는 것을 이제 상대가 대부분은 주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내가 요구하고 받아왔던 자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잘 모릅니다. 뭐 받은 것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같은 결국 같은 비슷한 작업들을 받고 비교해보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한 뒤에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얼마나 요구하게 될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어디까지가 적당한 것일지, 나의 편의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 겪으니까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워왔던 일을 현실에서 마주칠 기회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글로 쉽게 읽었던 수많은 상황을 현실에서 이제 마주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이런 순간 속에서 내가 옳다고 한 대로 행동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몇 년 뒤에 이 영상을 다시 들어보면 어떤 느낌일지도 궁금하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순간이 인간과 금수의 기로인 것 같습니다.